오늘 공원식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의 기자회견장을 찾아주신 많은 기자분과 시민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식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의 출마 선언 및 경제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직무지 답변서 빨리 갖다 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포항은 철강 산업의 위기 등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구 예측에 따른 도시 계획으로 인하여 오천, 흥해 등 외곽 지역에 아파트 주거지역이 형성되므로 구도심권은 공동화되고 외곽 지역의 출퇴근 정체가 상습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구조 자체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 시민들은 어려울 때마다 새마을 운동과 형산강의 기적을 통해 경북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기능해온 자존심과 저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 차례 시의원과 의장을 지냈으며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로 공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관광공사 초대 사장을 맡아 적자 기업을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무수히 경험했으며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12년 동안이나 지켜본 사람입니다. 사기업과 공기업을 경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포항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마지막 헌신하고자 2026년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 공원식은 오늘 포항의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의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포항은 철강산업 침체와 경기 부진, 상권 악화, 도심 공동화까지 겹치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포항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제가 지금까지 공직과 기업 경영의 경험을 이제 시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바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공원식은 지금 포항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구호보다 현실적인 단기 경제 해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포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고 어떻게 논의되어야 할지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최상위 정책 방향으로서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입니다. 포항은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2차 전지, AI,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첨단 산업 도시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산업계 전문가, 행정이 함께 논의하는 포항, 청담, 광역도시 건설 추진기구와 같은 협의구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33 단기 경제 정책에 대한 골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 3대 기반 산업인 수소환원 제철, 수소실정사업, LNG 발전 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 3대 공단 확대 사업입니다.
브루벨리 영일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심관광 상권 활성화입니다. 죽도시장, 영일대 송도 중앙상가 정통시장과 등 연계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먼저 수소환원 산업과 공단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환원 제철은 포항 제철 철강 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소환원 제철 관련 부지 확보 문제, 수소 실증 즉 데모프런트입니다. LNG 발전 사업 추진 등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형 원자력 활용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소환원 제철과 AI 데이터 센터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안정적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포항이 이 에너지 기반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미래 3대 공단 확장 전략입니다. 브루벨리 산업단지, 영일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와 함께 특히 남북부는 울산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형 임대아파트를 조성하여 여성 고용을 확대시키고 뿐만 아니라 여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도 검토하고 만들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관광도심 상권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송도 죽도시장, 조항상가를 하나의 생활, 관광축으로 연결하는 방향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카, 수상버스, 유람선, 마리나, 드론택시 등 포항운하와 연계하는 관광사항은 공공, 민간, 시민이 함께하는 제3차 섹터 방식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 상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상가 차량 통행 및 이면 주차 보고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죽도시장에서 남빈 거리 주변에 부족한 주차량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폭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혁신본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AI와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 포항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입니다. AI 디지털 관련 전담 기능의 행정 설치가 검토되어야 되며 2차 전지 수소 AI 특화 산업 육성화 방향과 맞춰서 연구 중심 의과대학 유치는 매우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동의 물류 교통 중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만 대교, 영일만항, 북극 항로 거점항은 포항이 동해안 물류 관광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축입니다. 영일만 대교 노선 문제는 하루속히 공론한 후 착공해야 하며 송도와 포스코를 연결하는 교량은 정말 필요함으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도 대처 우회 도로는 지금 심각한 정체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영덕 포항 간 고속도로가 되면서 그 정체성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환경 문제입니다. 오천 소각시설 설치 후 원동, 문덕 등에 왜 대규모 주거단지가 지정되고 되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일종의 혐오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외곽지역에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대단히 아파트가 거기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소각시설 외곽 이전과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조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의 안전의 문제입니다. 악취, 환경오염, 주거불안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행정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원
순환센터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포항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도시에 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해결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생활권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포항은 지금 산업의 전환기, 도시의 전환기, 경제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포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고 논의되어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정책 제안입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포항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 공원식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제가 의원 생활할 때부터 이 문제는 약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산업 도시의 구조를 보면은 근로자들이 적당한 가정세대당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종의 분쟁이라다 이런 것도 혐의 줄어드는 예가 있습니다. 도시를 비교하면 구미가 그렇습니다. 구미는 여성 일자리가 꽤 많습니다. 전자산업이 있어서.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동시에 소득을 가진 직장생활을 하니까 가정당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그때 당시만 해도 1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한 분이 버는 거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에 대한 일종의 변화가 굉장히 요구되는 건데, 포항은 철강 산업 위주로 되어서 여성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심지어 여기 이 가공 제조 공장 해산물 쪽에 거기가 일부 큰 다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사도우미 또 아니면은 여러 요즘 같은 활동 보조사 또 이런 쪽에 가는데, 경주에서 지금 부품업을 하는 자동차 부품, 현대자동차 1차 밴드, 2차 밴드 이런 분들이 여성 일자리가 부족해서 오천 연일 등에 아침에 출퇴근 버스를 전용 회사 보내서 상당한 인원이 지금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오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공사가 규정된다면 아파트를 짓고 거기는 공장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서는 식사시설과 이렇게 편리한 시설만 조금만 갖춰주면 완전히 공간을 주면은 거기에는 들어와서 충분히 조립을 하고 그 내용들은 차로 붙게 되면 상당한 일자리가 발생되고 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더 완벽하게 가정에서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여성 일자리 창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먼저 스테이크 뉴스의 강준영 기자입니다. 통일학교의 5번째 영일만 대교를 말씀하셨는데요. 영일만 대교 문제는 포항시의 토건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설계지가 많이 앞서고 다시 나오고 이런 불합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신 대로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도로교통부,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못 받습니다. 건설교통부 예산은 수년째 적게는 20억 석, 작년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는 본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사업 승인하게 주지 않으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불응처리 즉 반납되는 그런 악순환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결국은 경제성 타당에 대한 기재부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안 해주는 분이고, 그게 돼야 바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노선이 결정돼야 됩니다. 이 노선이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아마 대두될 걸로 보는데, 현재 아쉽게도 노선이 결정을 되지 않으니까 설계비가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반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정부는, 즉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떤 안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성이 있고 실용성이 있는지하는 것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뜻을 모아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게 되면은 정부는 그것을 수용해서 사업 승인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착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이 부분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다리가 필요한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정부의 안이 제시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하셨고 뭐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기재부가 사업 승인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안들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요구들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결정이 되면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봐져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좀. 영남시도 최선의 기자라고 안 그래도 이 내용 중에 구도심 공동화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게 구도심 공동화의 원인, 대책 방안하고 한 개 더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한 번 이제 관광도심 상권 활성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영일대 송도 중앙상가 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다른 후보들은 이제 그 포항이 이제 중심으로 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예. 먼저 구도심권이 왜 공동화되었냐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신 대로 인구에 대한 예측이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수렴됩니다. 아신 대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은 5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마 포항이 70만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구 예측 속에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주거입니다. 그 주거는 도심 가운데서는 땅이 없으니까 결국 외곽지로 도시계획을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인구가 그만큼 증가돼야 되는데, 인구 감소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출산으로, 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므로, 또 공장이 자동화됨으로 기존 시설에서 인력이 줄어드는 뭐 이런 현상들이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52만에서 70만이 아니고 48만까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에는 가서 살고 결국 도심은 공동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아마 최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서 여러 가지 경제를 일으키고 또 뭐 식당도 가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현저하게 지금 몇 년 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심 공동의 한 요인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외곽지 같으면 초곡이라든가 이인이라든가 펜타시티라 문도 이런 전부 다 아파트 다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수만 세대가 가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까지 갑니다. 그럼 그 인구는 안 줄고 도심에 있는 기존인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한번 보니까 5층 연립주택 아파트는 반 정도가 빈집이라는 게 있대. 왜? 새 집에 이사는 가야 되고 이거는 세도 안 들어오고 안 팔리고, 그럼 여러분들 이자를 부담 않고 새 집에 가고, 이런 아주 시민이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이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그 해결 방안으로서는 결국 도심을 살려야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아마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도심 회성을 위해서 상가형 이 아파트 약 50층 또는 뭐 고층을 해서 7군데 8군데 허가인데, 그것도 경기 타세에서 한 곳만 진행되고 8곳은 지금 거의 뭐 중단되고 또는 부도되고 이런 또 현실입니다. 그만큼 경기에 영향도 받는데,
빨리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다시 회복이 돼서 유입 인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인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상권이 좀 살아야 됩니다. 상권이 살려면은 포항은 전국에 없는 죽도 시장이라는 굉장히 명소가 있습니다. 이런 대구 서문시장과 비교해서 다릅니다. 여기는 해산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려고 하면 관광 상품 할 수 있다. 결국은 중앙상가 같은 데도 제가 오랫동안 봤습니다만은 차가 들어가고 옆면에 주차가 돼야 그래도 상권이 좀 살 수 있는, 왜 보면 단기적으로는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관광은 어떻게 하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KTX에서 직결 노선 한다든가 이 또 영덕을 통해서 고속도로가 오면서 오는 유입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면은 죽도시장, 중앙상가, 연결대주장 이걸 한때 묶어서 하면 거기다가 케이블카 또 마레나 뭐 아니면은 드론, 지금 드론은 2026년부터 실정 단계에 들어갑니까? 시범적으로 충분히 우리 포항시 같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런 드론을 타고 전체를 가면서 이런 것들 하면은 도심의 관광을 살리고, 아까 기존 진행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좀 전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 다음에 모 후보가 죽도시장까지 전철도 가는 것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고문에 가까운 공약이다. 이런까지도 하고, 제로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데 그 제로 개념은 뭐냐? 그럼 국가 산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경제성과 효율성을 있는 포항시 같은 데는 제가 있을 때는 정확합니다. 한 50억 이상 사업, 도단위는 300억, 국가는 500억 이상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제로이다. 그러니까 그건 거의 의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 예, 다음. 문수님, 포항은 우리 TK 지역이고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텃밭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시장 당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 TK 지역 공천이 좀 이르게 조금 일찍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공천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포항 지역 같은 경우 특히 한 10여 명 이상의 후보자분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천이 이루어질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제가 답변을 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아는 범위에서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TK 지역이 우선 빨리 공천하지 않겠냐는 건 저도 처음 듣습니다. 오늘 만나면은 저도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공천이 늦어지니까 그 후보자가 선거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탈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습 방안 등을 결해서 본선에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은 나왔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근데 그러면 오히려 저는 생각하기를 치열한 경쟁이 있는 지역에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수도권, 경기권은 빠를수록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공천을 이루어지면서 당선의 안정권이 있는 지역은 오히려 더 신중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천은 현재 공천 그 위원회 장경훈 위원장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은 당규를 수정해야 될 때는 당규 최고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결정되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 내들 논의되는데 논의대 중에 하나가 당원 비율 50대 일반 비율 50대를 일반 30, 70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여러 입장에서 반대 의견 내는 분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어떤 게 갈지는 전혀 예측 못하고, 그 다음에 포항의 공천은 지금까지 보면은 경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거의 아마 이번 공천은
경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국 전체 흐름이 그렇지 가지 않겠느냐. 제가 근래 와서는 이강덕 시장이 재선될 때만 워낙 경쟁 후보자하고 차이가 3배 이상 나니까 경선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결정된 걸로 있고, 그 외에는 정장식 시장님, 박성호 시장님, 또 이강덕 시장님 1차, 3차, 4차까지는 경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외 없이 경선이 되지 않겠느냐. 경선이 되면은 말씀대로 당원과 시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다음 질문. 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에너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SMR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그 SMR 센터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걸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수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제시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검토만 하시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예.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스치듯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확인도 하고 또 했습니다마는 아신 대로 경주에 SMR CG 실정을 위한 연구단지가 결정이 났습니다. 30만 입니다. 제가 관광공사 사장할 시절에 거기 원래 골프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간포 위에. 근데 그 지역을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국가가 지정을 됐습니다. 그 경주는 여기에서 이제 실정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단지를 활용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하나가 포스코, 경상북도, 경주시 이래서 MOU를 체결한 게 얼마 전에 저는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 국가 전 세계적으로 실용 단계는 안 갔습니다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미국이 최고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도 예외 없는데 저는 한수원 사장님한테 특강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 이야기가 포항 같은 데는 이걸 하나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1조 2천억 원 경비 정도 든다 이런. 그러면은 민간과 뭐 여러 분야에서 협의해서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자금을 대서 이걸 설치하면은 전기료가 현재 원전이나 국가가 받고 있는 전기 판매 가격의 반 이상의 전기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볼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의뢰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의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 아는데 산업에 있어서는 3가지 필수입니다. 뭐 4가지 부분인데 첫째는 전력입니다. 전력. 일단은 부지고 전력이고 세 번째는 용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급 인력입니다. 그 포항은 지금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잘 가까워졌어요. 약 20년 전에 이마때 매물을 포항에 당기는데 1조 2천억 원 들었습니다. 그것 지금 때문에 포항의 용수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다음 두 번째는 공장 부지는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감이고 포스텍과 한동대라는 연구 중심 그리고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포항대학과 설린대학 상당히 인력 자원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포항에. 문제는 전기입니다. 전기. 이분 아신 대로 AA 구축센터를 자유구역청에서 뭐 일을 옮겼다는 뭐 설도 있는데 그게 아마 원인이 전기 거예요. 용산에 변전소가 있으니까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기를 사게 공급하는 도시는 모든 경쟁력에서 산업에서 이깁니다. 뭐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저도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저 우리나라 많이 다니고 도청에 통상본부장 하면서 해외도 기업 유치하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경쟁력이 없으면 안 옵니다. 저희들이 심지어요 포스코의 우양우 정신, 삼성의 그런 정신 이런 터가 있는 곳이다는 경북을 해도 먹혀지는 곳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경쟁력 관계인데 경쟁력 중에 하나가 전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만 사면은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업체는 오지마라도 옵니다. 그럼 거기에 주로 이제 고급 인력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신 대로 포스코와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1년에 전기료 사용 차익이 6천억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는 앞으로 포항이 안정적으로 산업을 정착시키고 하는 것은 이 소역 원자력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마 실용 단계 가면 5년 갈지 10년 갈지 뭐 아신 대로 미국에서 이번에 우리 저 관세 정책에 따른 한국 투자 금액을 거기 우선 투자하겠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할 정도로 전 세계 관심사항으로 이렇게. 그래 우리 한국이 원전의 그 기술이 그 부분에 상당히 앞설다는 것보다는 처지지 않습니다. 그 가능한 소형 원자로 부분을 해서 저는 포항에 이게 꼭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설치 장소가 문제잖아요. 예? 지금 설치 장소. 설치 장소는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그 투자하는 사람들 그 부지가 확보되는 사람 또 어떤 데서 주민의 동의도 필요하겠죠. 이게 잘못하면 원자력이 돼서 상상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건 어느 장소 어디다는 것은 행정이 주관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세계부 이현균 기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들 꽤 많이 이제 공약하고 발표하고 출마 선언했는데 지금 후보들 중에 어느 누구도 포항은 해병대 도시인데 해병대 사군 체제 얘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 생각은 지금 유정재 의원이 발의를 했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모두 아시다시피 포항은 지금 뭐 다른 도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인구 소멸도 심각하고 호수 철강 경기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지금 바닥 정서는 아주 힘들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 해병대 전역 관계자나 해병대 관계자 들어보면 어쨌든 사군체가 되면 인구가 2만 명이 유입된답니다. 그들의 주장인데 그 간부 위주로 해서 하면 해병대 사군체가 되면 인구 유입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러면 지역에서 이제 경기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급 철강 특수강이 지금 광양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생산 라인을 일부라도 대다수도 이제 포항에서 그걸 특수강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특수강을 생산을 여기서 한다는 전제 조건은 여기 이제 방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아니면 현대 로텐 같은 이런 방산 업체를 포항에 안 주면 그래서 포스코에서 철강을 특수강 생산하고 그 기업들이 여기서 호진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 제품도 바로 판매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프라 돼 있고 특히 또 여기는 많은 항이 있기 때문에 수출도 가능한데 후보님 집을 길었는데 해병대 사군 체제에 대해서 시장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절대 환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사회활동하고 있는 포항지역발전협의회에서 공식 성명 내고 정부에다 건의까지 냈습니다. 예, 냈는데 아신 대로 사구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공약이고 지금 상군체제입니다. 상군체제에서 해병대를 넣어서 사군체제로 하자는 건데 이 사군체제가 하려면 군단이 누구나 있어야 됩니다. 그 지금 포항은 해병대는 1군단 규모입니다. 그래서 1군단을 정찰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2만여 명의 병력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하사관이나 영해 거주자를 포함하면 포항은 인구가 2만이 아니고 수천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이사는 작전권 획득 아니면 인사권을 독립할 수도 있고 예산권 집행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게 해병대가 확실히 이 엄청나게 변하는 위상이 되는데 그 위상이 가장 미치는 영향이 포항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강덕 시장님도 절대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요청을 하고 하는데 아마 그건 이제 정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K방산을 올라가려면 포텍이라는 연구중심 대학이 있다. 이 군이 있고 어느 지역보다 좋으니까 여기 해주려 하는 뭐 건의 내용인데 그건 당연히 공약이니까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시민들의 영향을 모을 수 있다면 영향을 모아서라도 그것은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우리 저 포항에 오면은 포항에 가보니 시외버스 터미널이 너무 낙후됐습니다. 현재 이 여름 되면 이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역을 이번에 그 주시장이 대대적으로 그 이제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하고 아까 저 구도심 PP가 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시장에 와가지고 어떤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이게 그 후보님이 말씀하신 도시 외곽의 발전이 대대적으로 이제 초곡이라든지 이인지구라든지 장성양도 이런 쪽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도 공론화되지만은 이 플랫폼 업체들이 쿠팡이라든지 배밀이나 요기요라든지 이런 아들의 농간에 해가지고 물건을 첫째 팔 게 없어요.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그 부분이 최고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중앙상가에 이래 가보면은 항상 제가 그런 연구를 봐요. 우리가 거꾸로 쿠팡이나 뱀이나 이런 데가 손을 잡자.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어떤 물류를 우리가 특성화된 거를 살려가지고 그쪽으로 입점시켜가지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병행해가지고 한번 살려볼 수 없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자체적인 어떤 특성화된 어떤 물류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판매를 해야 되지 대중화된 거는 이들의 어떤 농간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주차가 공간이 되더라도 물건을 사면은 이쪽보다 더 싼 데가 아니에요. 예. 그 부분. 예. 그 CF 터미널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이 다 낼 겁니다. 여기 보면은 포항시의 자존심 같기도 하고 굉장히 참 안 좋죠. 심지어 화장실이라든가 등등을 보는데, 근데 그거는 원래 엄청나게 신축 건물로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은 뭐 진행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것도 민자 투자거든요. 민자 투자인데 뭐 언젠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공감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구도심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배달 문화가 발달되면서 앉아서 싸고 편하게 다 되는데 어떻게 경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업종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업종 변경은 상인 자체가 힘들어요. 막 그런 것들을 행정이 지원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그냥 먹거리 부분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살려야 됩니다. 그거를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행정이 지원하는 부분은 뭐 있다. 예, 뭐 그렇게 들고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론에서 김달량 기자라고. 예. 후보님의 단기 경제 회생 정책 중에 이 수소 실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 수소 실증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단기 회생과 관련해서 현실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수소하는 제철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신 대로 탄소 배출 제로가 2050년까지 아닙니까? 배출하는 양만큼 감소시키는 것이 제로가 됐을 때인데, 이거는 세계 협약기구인데,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데가 제철 산업 쪽에서 화력을 쓰고 하니까 이것을 수소 환원제로 제철을 전환하지 않고는 경쟁 없고, 아니면 완전히 뭐 수경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자체에서도 수소환원 제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아마 부지를 매입해서 완전히 완공될 때까지 추정 금액이 한 20조 원 보더라고요. 그 업체 측의 이야기던데. 근데 이걸 위해서 즉 실증사업 뭐냐면 사전에 한번 해보자, 이게 소규모로. 이거 데모프런트예요. 내가 알기로는 포스코안에 부지도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8천억 원 정도인데 원래 예산이 정부 예산이 3천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전에 정부 예산이 확보 안 돼가지고 착공을 뭐 미루터 하는데 이제 됐으니까 여기서 성공하면은 이제 본 사업들 우리 막 파이낸스 공급도 바로 그랬습니다. 데모프런트 먼저 하고 그거 성공하고 그다음 파이낸스 1차, 2차 갔거든요. 막 그런 사업에서는 이 작업 그 실증 사업은 빠르면 올해 안에 뭐 내년에 가도 바로 착공되면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차적으로 전기 해소를 위해서 LNG 화력 발전소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다음 매립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건설 경기 부분은 상당히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예. 예. 시간이 꽤 길어졌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시렵니까?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최종일하고 2019년 3월 20일 포항 촛발진 밝혀지고 난 다음에 범죄 결성회가 공동위원장으로서 특별법 제정 등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보면 포항 경제 활성화 대책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처음에 지진 나고 했는 포항의 도시재생 사업 한 2,257억, 그 다음에 뭐 도시재건 사업 해갖고 지진 밝혀주고 촉발 지진 나온 거 외에
아마 특별부로 아마 한 4,986억 받아내고 또 100%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아주 지열반져서 보면 거기 부지 안정화 건물마저도 안 올라가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정말 위협하거든요. 아마 만약에 뭐 시장이 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법의 근거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희들 그 특별법을 지진 특별법 만들 때 여러 분야의 요구가 있는데 총론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용어도 특단이니까 특사까지 넣다. 특단의 조치를 하여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근본의 법을 잘 활용해야죠. 그것은 활용은 의회 보면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서 그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국가에 반영시키는 과정입니다. 뭐 어떤 점에서는 좀 제한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를 근거해서 아마 부처가 예산을 수립할 때마다 의원님들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거다 하고 요거 그래서 밭들이 특구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됐고 국가가 뭐 각 부처마다 할 때는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권을 좀 받도록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국회의원님 또 도, 시 힘을 모아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가속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안정화 부분은 서해서 바젤이 여러분들 아신 대로 지열발전소 물주변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난 거거든요. 거기에 교훈을 많이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10년 동안 그것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있는데 지금도 거기 우리 지진계를 넣어가지고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지금도 2.0에 해당되는 지진이 계속 미수하게 나온답니다. 그러나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미약하고 지진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학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것을 10년 동안 연구하려고 하면 거기 건물도 짓고 그 체험관도 만들고 포항의 레서이라 이래서 전 세계 지질학자들 거기 와서 보고 포항이 오히려 지진이는 아픔을 일어서고 그 세타가 이루어지면은 상품이 될 수 있는 국제 학술자가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좋은 지적입니다만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았을 때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공무식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의 경제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